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항대 파악, 지지대 파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본 호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은 횡보, 차트에서 횡보해서 저항대 지지대가 되겠지만,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정고, 강한 저항이나 지지가 되겠죠. 전저, 강한 저항이나 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볼린저, 자, 큰 시간봉의 이평 또한 강한 저항이 됩니다. 큰 시간봉의 이평은 각각 저항과 지지가 됩니다.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큰 저항 값은 볼린저입니다. 볼린저 상하 중, 그 다음에 여기 30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볼린저 추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추세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상방 추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유중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30선이 추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버팁니다. 거기를 막고 튕겨나가요. 지금 1시간 봉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15분 봉을 보시면 돼요. 자, 15분 봉 보시면 30선을 막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서, 이거는 이제 지지를 못 해줘서 갔는데, 요거는 이평이랑 같이 제가 설명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런 식으로 30선 맞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30선 맞고 과매도 과매수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저항 지지는 그런 식으로 일단 찾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평 자체가 강한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거는 4시간 일봉 주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중요해요, 기본이. 자, 레버리지, 수익 계산, 수수료 파악.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들어가서 어디 나와야지, 포지션은 몇 개 들어가야지 하시잖아요. 그럼 이미 요거 계산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차하고 격리는 청산가가 강제 청산되는 가격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같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은 같아서,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이 최대 코인을 살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늘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격리에서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강제 청산 가격이 가깝습니다. 좁아집니다. 근데 교차에서는 레버리지가 높든 낮든 내 시드가 풀로 보증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수수료 파악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계산법, 그 다음에 수수료 계산법, 시장가 0. 자, 그러면 살 때 0.04, 팔 때 0.04,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수수료는. 그 다음에 수익 계산하는 거는 테더, 코인, 이 두 가지인데 저는 보통 테더로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수수료가 시장가 0.04고 라고 할 때 내가 수수료 얼마 내는지 계산을 하면, 자, 내가 1비트 산다. 그럼 수수료 얼마일까요? 1비트의 시세, 예를 들어서 2만이다. 2만이면 0.2만에 곱하기 0.04%, 20, 100, 1000만, 8달러예요. 8달러. 팔 때는 2만 1000에 판다고 치면 하면 8.4달러예요. 그러면 총 수수료는 16.4달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수료는 계산하시면 돼요. 현재 내가 구매하는 호가, 판매하는 호가 곱하기 0.04 두 번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코인으로 살 때고, 저는 코인으로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더로 살 때, 테더는 조금 복잡해요. 노멀 밸류가 있고 코스트 밸류가 있어가지고, 자, 이걸 테더로 2000 테더치를 살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2000 테더치를 2만 비트 시세가 2만일 때 산다라고 하면 2000 테더치 사면 이걸 결국 코인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몇 개 사요? 0.1비트가 되겠죠. 2000 테더치는 0.1비트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만 나누기 2000 테더 하면 10이에요.
2000 나누기 이렇게 하면 0.1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만 테더는 0.1비트를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더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2000 테더에 04, 그 다음에 팔 때도 0.04. 수수료가 동일해요. 왜냐면 2000 테더로 살 수 있는 이 코인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이 코인 개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0.04, 0.04 이렇게 하는데 개수로 하는 게 맞겠어요. 그러면 현재 2만 테더에 0.1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0.04, 0.8이죠. 얘는 그러니까 결국은 표기 방식의 차이지만 코인으로 하는 거나 테더로 하는 거나 계산하면 가격은 똑같아요. 수수료는 표기의 방식이 조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수수료를 계산할 줄 알면 수익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수수료 내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빼고, 자, 수익 계산, 지출은 뭐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겠죠. 수익은 자, 내가 롱 2만에 사서 자, 이거 어떻게 1비트를 샀다. 그러면 수익 얼마나 하냐면 여기서 계산해야 될 게 2만 곱하기 산 코인 개수, 이렇게 내가 익절하는 구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작 구간을 빼주세요. 그럼 얼마예요? 1000이죠. 여기에 코인 개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1000테더 수익이죠. 그 다음에 아까 수수료 얼마예요? 16.4달러 빼면 내 총 수익이 나오겠죠. 자, 1000테더 마이너스 16.4 983.6 이 내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1000테더로 하면 수수료가 0.04일 때 시장가 기준으로. 그럼 반대로 손실은 마찬가지겠죠. 손실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서 19,000에 팔았다. 마이너스 1000이죠. 곱하기 코인 개수.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1000테더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 총 손실은 1016.4 테더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수수료도 손실이 나는 거니까. 테더도 똑같이 이 방식대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레버리지하고 수익 계산하고 수수료 파악하고 할지 미리 계산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마지막 부분인데 매수 방식 설정을 하세요. 본인 스타일대로. 자, 분할 할 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캘핑, 그 다음에 단타, 그 다음에 스윙, 뭐 거미줄, 중단타. 나는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매수 방식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배로 할지 저배로 할지 중고배로 할지 뭐 그런 것도 중배라고 하죠. 중배. 적당한 뭐 20배 이런 걸로 할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 파악하고 수익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스캘핑 치는 사람들은 이거 계산을 잘못하면 자, 수익을 내더라도 수수료로 다 나가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지워졌는데 아까 1비트 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예요? 0.04. 바이낸스 수수료가 0.04죠. 시장가 0.04를 내버리면 얼마예요? 16.4잖아요. 그러면 10틱 올랐을 때 내 수익은 10불인데 수수료는 16.4불 내는 거예요. 그러면 6.4불이 손실이겠죠. 스캘핑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산을 못하면 본인이 언제부터 수익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익절을 했다고 해도 계속 시드가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단타 스캘핑의 경우에. 사실 스윙이나 거미줄 중단타 장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정가로 할 수도 있고 이미 수익이 수수료의 몇 곱절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단타나 스캘핑은 짧게 손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절 기준은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냐면 본인이 이제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어디 호가의 저항대, 지지대 뭐 손절을 갖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본인이 잡아놓은 시나리오, 휩속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순간 손절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기다리는 매매인지 버티는 매매인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버티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잘 못합니다. 아까워서. 근데 기다리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즉시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시나리오랑 맞지 않을 때는 내가 손실 나는 거를 바로 스위칭 해가지고 익절해서 맨징을 할 수도 있고 기회비용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때는 저항 때 거기를 뚫는다던가 요럴 때, 아니면 내 시나리오를 벗어났을 때 요럴 때 기준으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요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심화 과정인데 심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번개 목탁봉 계속 설명드리는 건데 요거 간단하게 요거부터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개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번개 목탁봉은 여기에 뭐 아래로 내려오든 위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개봉이 생기면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번개봉 목탁봉 검색하면 내 동영상에 요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번개봉은 상승 저항대, 단기 고점, 목탁은 하락 지지대, 단기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번개봉이랑 목탁봉이 다 생겼었습니다. 자, 15분 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 꼬리로 보시는 거예요. 이 꼬리의 최상승점이 532에요. 21532.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H 된 부분 있죠. 하이. 저기 하이 약자거든요. 그래서 51532. 근데 얘 꼬리가 요거보다 낫죠. 둘 다 똑같은 색깔이어야 돼요. 자, 번개봉은 둘 다 양봉, 목탁봉은 둘 다 음봉이어야 돼요. 자, 근데 얘 꼬리가 요거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꼬리가 긴 지점에 제일 고점이 번개봉입니다. 요 위로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강저항이니까. 이해되시죠? 요게 번개봉. 그 다음에 목탁봉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자, 목탁봉은 반대로 밑으로 내려온 꼬리가, 두 번째 생긴 꼬리가 앞에 생긴 꼬리보다 짧으면 여기 최저점. 자, 여기는 L 보시면 되죠. 20573. 20573 밑으로 빠지기 힘들다. 번개봉, 목탁봉 둘 다 생겼고 실질적으로 둘 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깨지는 기준은 이 봉이 마감될 때 이 봉의 몸통이 이 끝 제일 긴 부분 있죠. 긴 부분을 깨트리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573 밑에서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이 몸통이 이 꼬리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깨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번개봉이 깨지면 강한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큰 상승, 목탁봉이 깨지면 지지대를 깼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횡보시 2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조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2평 활용과 해석 요거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지금 제가 활용하는 모든 매매법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매매법 도미넌스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횡보시가 있습니다. 횡보시. 자, 이렇게 차트가 횡보를 합니다. 볼린저가 횡보 상태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자, 요렇게 수평으로 세 개의 선이 다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선을 좀 삐뚤빼뚤하게 그렸는데 요게 횡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2평은 5, 10, 15, 30입니다. 근데 30선은 추세선으로 따로 빼둡니다. 얘는 2평을 볼 때 별도로 갖고 가지 얘네들이랑 같이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2평은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2평은 타이밍, 그러니까 뭐 슈팅이 나올지, 추세 전환이 돼 있지, 그 다음에 계단식 하락이나 지지가 돼 있지, 그런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볼린저는 추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선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횡보를 막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횡보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2평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5, 2평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고 아직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올라온 이평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가 횡보해야 돼요. 횡보. 자, 횡보 모양에서 이평이 모이면 위로 몰리면 아래로, 밑에서 몰리면 위로.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게 베이스인데 다양한 모양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횡보의 끝을 알리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일단 기본적인 틀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렇게 돼가지고 정배열로 올라오는 경우,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또 역배열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격도를 두고. 그럼 이거는 상방 추세 이제 계단식 상승, 방향성이 여기로 나오고, 아래로 가는 경우에는 여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횡보시예요. 요 기본적인 거.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몰려있죠. 여기 몰려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지만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횡보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원론 자체는 이평이 모여 있으면 변동성이 나온답니다. 변동성이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제가 아까 말했던 몰리면 위로 갔다, 몰리면 밑으로 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이제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몰리면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거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슈팅 나올 때도 이평이 모여야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슈팅의 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횡보 시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슈팅, 그 다음에 슈팅 끝날 때 뭐 요런 거 이슈시. 이슈가 더 간단하니까 이슈부터 먼저 잡아 드릴게요. 자, 이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움직입니다. 일정한 폭으로 간격을 두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이슈, 전쟁이 났다던가 어떤 거래소가 터졌다던가 뭐 아니면 CPI 발표가 있다던가 이러면 이평이 이런 식으로 막 꼬입니다. 요렇게 막 꼬여요. 이거는 어떤 차트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이슈에 의해서 차트가 강제적으로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구간은 해석을 하지 않고 피하는 구간입니다. 뭐 CPI라든가 파월 연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평이 이렇게 지멋대로 움직인 거라서. 자, 일단 볼린저랑 이평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게 횡보죠. 자, 요거 말고 이제 상방 상태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방 상방 요런 상태에서 슈팅이 어떻게 나오는지 4시간 봉을 보는 게 제일 맞아요. 자, 요렇게, 자, 지금 4시간 봉이 가장 좋은 예시가 됩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케이스를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자, 요렇게 5일선이랑 11선이랑 붙었어요. 그럼 여기서 슈팅 나올 확률이 커요. 왜? 녹색 선을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자, 이 하방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5일선, 11선이 최소한 붙었을 때 슈팅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렴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모이는 지점의 위치도 생각을 해야 돼요. 땡겨 붙이는, 이평을 땡겨 붙이는 게 있고 올려 붙이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이평이 이렇게 있죠. 자, 이거 11선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와 가지고 붙었죠. 근데 얘가 올선이 내려가 가지고 얘랑 붙었어요. 자, 이러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땡겨 붙었다, 밑에 있는 이평을, 자, 이 이평이 계속 올라가죠. 이평을 땡겨 가지고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이러면 올라갈 확률이 커요. 땡겨 붙이는 거나 내려가서 붙이는 거나 또 밑에 있을 땐 또 다르겠죠.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모인 이평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뭉쳤을 때, 여기서 뭉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중단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예, 중단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밑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상방의 중단이랑 멀면 먼 지점에서 붙었을수록 윗볼벤이랑 가까울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윗볼벤이랑 가까울수록 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방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내려오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이 이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올려서 붙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 지점에서 횡보를 하다 보면 얘 따라 끌려 올라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서 찍어 가지고 꼬리를 만들고 다시 원자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 터치했기 때문에 끌려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붙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추세 전환이 되려면 내려가 가지고 여기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 얘네들이 내려오죠.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다시 그려 드릴게요. 얘가 내려와서 꼬리 달고 여기서 횡보를 해요. 10선 밑에서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도 내려오고 얘는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죠? 가깝게 되죠.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까 30선이 밑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상방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알아야 돼. 30선과 볼린저 중단의 이격도가 넓으면 넓을수록 추세 전환이 힘듭니다. 이렇게 만약에 추세 전환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요 정도로 볼린저 중단이랑 여기 30선이 가까워야 돼. 가깝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격도가 딱 봐도 간격이 멀잖아요. 이거 간격이. 이럴 경우에는 단기간에 추세 전환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좁히느냐. 내린 다음에, 자, 요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평을 붙여가지고, 자, 붙였어요. 자, 여기 됐고. 그렇다고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꼭 안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 숏을 담았어요. 이제 하방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을 때, 자, 중단을 일단 무조건 뚫어줘야 될 거예요. 중단을 뚫어주고 얘를 뚫어줘야 돼요. 얘를 못 뚫어주고 여기 만약에 30선 지지를 받죠. 여기 추세 변환 이평이 나왔더라도, 그러면 언제까지 볼 수 있냐면, 자, 이걸 계속 뚫어주려고 왔다 갔다 꼬리 달고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이평이 내려와요. 중단 밑으로, 볼린저 중단. 그러면 최소 제일 빠른 시그널은 5일선이 내려올 때까지고,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선이 다 내려와서 뭉치기 직전, 그러니까 이거를 못 뚫고 이 이평이 내려와 가지고 다 연결됩니다. 이 이평이 여기서 이 이평이 내려와 가지고 횡보해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평이 모이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뚫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30선이. 그래서 못 뚫면 상방 추세. 그래서 이평이 여기 모인 이평이 이 중단을 뚫고 내려올 때까지 이거를 못 뚫어주면 다시 추세 원상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온 패턴 중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면서 이평 끌어내려서 쭉 끌어올리면서, 자, 다시 올라가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올려요. 이렇게 하면서 상승하면서 이거를 30선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상승했다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바꿉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길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완전 계속 길게 횡보하면 여기서 이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하방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하방은 반대로 거꾸로 놓고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요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 상방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비트가 깨면 가면 안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땡겨 붙여서 요거를 뚫어주는 순간 슈팅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왜? 이건 4시간 봉이니까. 4시간마다 봉이 한 번씩 갱신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15분 봉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우리가 횡보 이야기를 했었는데 횡보가 이제 수평이 됐죠. 위에는 조금 우둘투둘한데, 자, 아래에 있던 이평 여기서 내려왔고, 지금 이제 얘가 급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갔죠. 그럼 뭐 이평이 올라오고 나머지 이평 올라올 때까지 윗선에 머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이평이 다 올라올 때까지, 뭐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근데 이 이평이 다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한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계단식 상승이나 이 1차적으로 상승 랠리나 하락 랠리는 2평 3개가 올라오면 1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2차가 되려면 여기서 2평을 모아가지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게 횡보 모양이기 때문에 2평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내려가는지 2평이 여기 모여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세를 줄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하자면 갑작스러운 급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얘 때문에 2평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선들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선들이 올라온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격을 이런 식으로 이격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붙었다. 근데 이제 붙은 거 아래에 있다. 차트가. 그러면 다시 밑으로 추세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30선이랑 볼벤 중단이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30선에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을 때랑 다르게 의미를 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0선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단에 볼린저가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하단에 볼린저가 펴져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단에 펴져 있거나 하단에 펴져 있으면 단기 저점,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해석하면 돼요. 뭐 1시간 이내, 뭐 2시간 이내,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다른 방향, 이 수평 방향이 나온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는, 자, 이거는 차트 모양이 요런 것들. 요거 전체를 보지 마시고 여기 차트 보이세요? 이게 지금 볼린저가 안 닫히고 아래 위로 열려 있죠. 이럴 때는 잡으면 안 돼요. 역방향을. 근데 이제 호가 저항을 이용해서 단기 단타를 하려면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때는 타 방향성 잡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나왔죠. 5일선이랑 11선이 모아주고 슈팅 나왔죠. 5일선이랑 11선이 붙어 있죠. 요거. 그러면 지금도 이격이 커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그래서 30선이 최후의 보루인데 가급적이면 30선까지 찍고 올라오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상승의 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 개, 5일선, 11선이 합칠 때 상승해 주는 게 상승의 힘이 가장 셀 때, 상승의 힘이 없을 때는 계속 쭉 내려오다가 반등발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내가 상승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개 합쳤을 때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올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짧은 슈팅이긴 하지만 얘도 5일선이랑 11선이 붙었을 때 짧게 슈팅이 나왔었죠. 이후에는 더 슈팅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 얘가 지금 하방으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방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차트가 나와야 되는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를 찍고 여기서 횡보를 해서 이 세 개의 선을 아래쪽 여기서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붙여주면 일단 여기 추세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 포지션을 숏을 유지하거나 익절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시려면 이 2평, 5-2평이 중단 밑으로 내려오는 시기,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내가 좀 길게 보고 싶다고 하면 나머지 11선, 이거 15일선까지 내려올 때까지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5일선 내려오면 2평 모양 보고 별거 없을 것 같으면 익절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볼린저 강의를 보시면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압축 강의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앞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엄청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미 제 앞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금방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거를 한 번 더, 지금 이거를 보고 그걸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볼린저가 자 횡보하다가 방향성이 나올 때 아래든 위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급상승이 나올 때는 이렇게 열립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이 모양이 열리게 되면 아래든 위든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린저가 여기 있죠. 이 나스닥, 조금 이따 나스닥 매매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꼬리를, 이 하단을 물고 봉이 바뀌는지 봉이 바뀌지 않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하단을 물고 봉이 바뀌면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하단 이탈하고 내려오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 물고 있으면, 물고 봉이 바뀌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요것처럼. 근데 이제 추가 하락이 여기서 말아 올렸지만 어쨌든 물고 바뀌었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은 무난 상태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자, 2평이 모였을 때, 2평이 모여 있을 때 수렴이 끝났고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칙입니다. 2평이 모였을 때. 그리고 모인 2평이 중단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추세 전환, 멀면 멀수록 원추세, 현재 진행형인 방향성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모이면, 기본적인 거는 아래에서 모이면 위로, 위에서 모이면 아래로. 단 여기서 아까 말했죠. 중단이랑 가까운지 먼지. 그 다음에 꼭 15일선은 잘 안 움직입니다. 51선에 비해서. 만약에 계단식 상승인데 내가 추세 매매를 하고 싶다. 자, 이거를 내가 롱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윗볼벤이랑 아랫볼벤이랑, 자, 여기 잘 보세요. 윗볼벤이랑 아랫볼벤이랑 거리 차이가 윗볼벤이 많이 나죠. 이러면 이제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크죠. 중단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밑으로 가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넓어져 있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순간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만 생기냐면 그 이격도를,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2평이 과거라 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이때 차트가 만들어질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격도를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하면 이 이격도가 커지거든요. 커졌을 때 원추세로 가면서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려 붙이는 경우 여기거든요. 여기 올려 붙이는 경우, 올라 붙는 그 타이밍에 상방으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카톡에 여러 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엑시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고, 비트도 뭐 그런 경우 있을 거고. 뭐 이 정도면 2평에 대해, 2평이랑 볼린저 보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고, 사실 제가 설명해 준 거 기준으로 설명만 들었을 때는 모호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2평이 모이면, 자,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2평이 모이면 변동성이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중단, 2평의 모양이랑 2평이 모였을 때 중단이 모인 지점이 중단이랑 가까우면 역추세, 자, 중단이랑 멀면 원추세, 뭐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으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역추세 전환, 횡보시나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되려면 여기서 모였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려면 추세선을 깨야 된다라는, 이거를 깨지 못하고 30선 추세선에서 횡보를 하면 이 30선 근처에서 2평을 다시 모은 다음에 다시 원추세로 돌아간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매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코인 하마, 여러분 네이버에서 코인 하마 치면 나옵니다. 코인 하마 치면 나오는데, 이게 코인하마닷컴 치면, 여기 코인하마닷컴 치면 여기 나오거든요. 코인하마, URL 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스닥 이렇게 두 개 차트로 보시는 게 좋고, 나스닥 프리장, 그러니까 선물장 때는 비트에 큰 영향이 없는데 본장에 들어가면 이제 비트랑 거의 비슷한 커플링 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트랑 나스닥을 다 보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스닥 매매는 따로 올려놨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요 중단입니다. 나스닥의 가장 강한 저항은 중단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5분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중단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추세의 변경, 이거는 2평 안 보고 볼린저만 보거든요. 나스닥은. 그래서 2평을 이 중단 아래 있으면 하방 추세, 중단 위에 있으면 상방 추세.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위에서 중단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지를 받고 하지만,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나스닥은 볼린저의 원칙을 엄청 잘 준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단을 찍고 내려오더라도 볼린저 하단을 물지만 않으면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볼린저 상단을 못 문다. 그러면 위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나스닥 참고해야 될 게, 올라가서 볼린저를 깨물었어요. 깨물고 봉 종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깨물었죠. 깨물고 봉 마감이 되면 연속 하락, 깨물고 봉 마감 연속 하락, 깨물고 마감 연속 하락, 깨물고 마감 연속 하락, 깨물고 마감 연속 하락. 여기서 이제 깨물고 이탈했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방도 마찬가지겠죠. 깨물고 마감 연속 하락, 깨물고 마감 연속 하락. 그러니까 이 하단부를 깨물게 되면 이제 하방 추세를 간다. 상단부를 깨물면 상방 추세로 간다. 중단 밑에는 하방 추세, 중단 위에는 상방 추세. 이렇게 좀 심플하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매매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알트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3%입니다. 이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3%면 비트코인이 전체 시총의 43%가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근데 자, 이번 같은 경우 만약에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간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알트코인은 상승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도미가 빠진다. 그럼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횡보하는데 도미넌스가 빠진다. 알트코인 알트 불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흡성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다른 것들 안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올라갔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장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밑으로, 요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40이 잘 안 깨져요. 40이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지는데 40이 깨지죠. 40이 깨지면 빙하기나 최악의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빙하기나 하락장이 왔을 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박살이 났습니다. 40 밑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39 딱 찍었죠. 9월달부터 진짜 최악의 빙하기 왔었죠. 그래서 40이 딱 깨지는 순간 빙하기나 큰 하락장이 옵니다. 이게 그냥 그래요. 이거는 뭐 이론도 없고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도미넌스를 뭐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알트 하시는 분들은 도미넌스를 잘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트에 힘을 실어주는지 지금 시장이 실지 않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동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엄청 길게 녹화를 했는데, 막상 과거 차트를 볼린저로 해석하기는 좀 불확실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면 이게 이평하고 볼린저 모양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이걸로 과거 지표로 가지고 저는 잘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최근에 실시간한 거 한 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내려오시오. 자, 제가 이거 상승 어떻게 될 건지 여기 지금 써놨죠. 여기 여기 지켜야 되는 구간이, 자,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캡처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건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론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5일선이랑 11선이 만나가지고 슈팅이 나오면 여기 있죠. 20K까지 간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지켜야 되는 구간이 이 초록색 선이 19거든요. 그래서 요거 밑에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깨지 않고 지켜야 되는 구간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깨고 얘네 둘이가 붙으면 아까 말했죠. 이 평 두 개가 붙거나 붙을 때 최소의 슈팅 조건이고, 그리고 중단 중단에 가까우면 추세 전환, 상단에 가까우면 원 추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면 요 정도에 만나겠죠. 중단보다 상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횡보, 이거를 이 평을 모아주기 위해서 얘가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한 다음에 20K까지 21K까지 슈팅이 나왔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써놨습니다. 이게 금요일 방송이거든요. 이렇게 일단 좋은 예시가 있어가지고 마침 보여드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매매를 100% 사실 전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볼린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잘 보지 않습니다. 과거는 차트가 변형이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횡보한 부분 외에는 과거를 잘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브 때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브 때 오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은 왜 포지션 잡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뼈대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쌓아 나가시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확률에 성공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또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은 자료, 또 유튜브 채널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it out.